어머니는 집 지키셔야죠. 며느리가 명품 선글라스를 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생 리조트 청소만 하셨으니까 굳이 가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리조트 모든 예약 취소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40년을 살다가 얼마 전에 서울 송파구 잠실로 올라온 67세 윤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기가 막히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전 27살 때 남편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 바닷가에 작은 펜션을 시작했습니다. 희정장이라는 이름의 그 펜션에서 저희 부부는 직접 청소하고 요리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들 성진을 낳고 키우면서도 저희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객실 청소를 하고 손님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예약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성진이는 그런 저희 부부의 모습만 보고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펜션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모습만 20년 동안 보며 자란 거죠. 성진이는 제주도 시골 생활이 지겨웠나 봅니다. 중학교 때부터 엄마, 나 서울 가고 싶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 다닐 수 있도록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성진이는 공부를 잘했고 20살이 되던 해에 서울에 있는 대학 건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이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올라간 그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꿈을 펼칠 때가 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3개월 전에 제가 왜 서울로 올라왔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아들 성진이가 서울로 떠난 직후 저희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펜션을 운영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과 주변 땅을 조금씩 사두었던 것들을 모두 합쳐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거죠. 바로 희정장 펜션이 있던 그 자리에 대형 리조트를 짓기로 한 겁니다. 남편과 저는 밤낮 없이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은행과 투자자들을 만나며 5년 동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2004년 블루오션 리조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바닷가에 우뚝 선 그 리조트는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따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저는 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부모 재산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우리가 이룬 성공을 조용히, 겸손하게 누리고 싶었습니다. 10년 후 저희는 부산 해운대에 2호점 블루오션 해운대를 오픈했습니다. 2개의 리조트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저희는 경영 전문가들에게 실무를 맡기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제 인생에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LG-꿀을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가 한순간에 떠나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제주도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집은 너무나 텅 비어 있었고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성진이는 서울에서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지만 엄마 잘 지내? 바빠서 자주 못 내려가네. 미안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하느라 바쁜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정말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 게 아니라 서울로 올라가서 아들 옆에서 지내면 어떨까? 며느리 얼굴도 자주 보고 아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67인데 남은 인생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아, 엄마가 서울로 올라가서 너희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당연하죠. 오세요. 서아한테도 말할게요. 며느리 서아는 아들이 결혼할 때 처음 봤습니다.
결혼식 때 멀리서 본 모습은 예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세련된 도시 여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 부장이라고 들었고 외동딸로 부유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제주도 결혼식 내내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잘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자주 뵙고 싶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를 본 건 명절 때 딱 2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주도로 내려온 게 아니라 성진이가 혼자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서아는 몸이 안 좋아서 못 내려왔어요. 엄마, 서아는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같이 올게요. 항상 그런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도 바쁘겠거니 제주도까지 오는 게 부담스럽겠거니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를 챙겨서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성진아. 엄마 왔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아들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타세요. 집으로 가요.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전세인데 괜찮죠? 그럼 좋지. 아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서아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처음 느낀 이상한 기운이었습니다. 그래, 서아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은 여기예요. 며느리가 안내한 방은 작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른 방들은 넓고 햇빛이 잘 드는데 제 방만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사는데 뭐라고 하겠어. 그날 저녁 저는 간단히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저녁 준비 도와줄까?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어머니. 저희는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요리 안 해요. 그래. 그럼 내가 해줄까? 엄마가 해주는 밥. 성진이도 오랜만에 먹고 싶을 텐데.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주방은 시스템 주방이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배달시켜 먹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첫날이니까 서먹한 게 당연하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저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시어머니 왜 갑자기 오신 거예요? 저는 싫다고 했잖아요. 아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래. 좀 이해해줘. 외로우시면 제주도에서 친구들이랑 지내시지. 왜 여기까지 와요? 서아야, 우리 엄마야, 이해 좀 해줘. 휴, 정말 청소부 하시던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니 답답해 죽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이미 현장에 출근했는지 보이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 커피라도 한 잔 타서 마시자.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세아야, 커피 좀 마시려고. 며느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커피 머신 비싼 거예요. 함부로 만지면 고장나요. 아, 그래. 미안하다. 그럼 물이라도. 물은 정수기에서 받아 드세요. 근데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시면 저 잠 깨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자, 희정아. 첫날부터 기분 상하면 안 돼.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TV를 보면 채널을 바꾸고,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을 짧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응, 세화야.
쇼핑 다녀왔구나. 네, 백화점 갔다 왔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쇼핑백을 던지듯 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리조트에서 청소 일하셨잖아요? 응, 그랬지. 그럼 집안일도 잘하시겠네요.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청소는 뭐 할 줄은 알지.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어머니, 집 좀 치워주실 수 있으세요? 집을... 네. 화장실도 청소하고 거실도 쓸고 닦고요. 리조트에서 걸레질 하셨으니까 이 정도 집은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저를 가정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가정부보다 못한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감사해요, 어머니. 참, 화장실 변기도 꼼꼼히 닦아주세요. 리조트 변기도 많이 닦으셨으니까 익숙하시죠?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리조트 변기를 닦았다고 며느리는 제가 정말로 리조트에서 청소부로 변기를 닦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펜션에서 청소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 일이었고 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참아야 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니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확인 좀 해볼게요. 며느리가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변기 밑에 물때 남았잖아요. 다시 해주세요. 뭐 제대로 안 하셨네요. 역시 청소부 출신이라 이런 섬세한 건 잘 모르시나 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눌렀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어머니. 저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밑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지. 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며느리 험담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어머니가 집 청소 다 해주셨어요. 역시 리조트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청소 잘하시네요. 아들이 저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근데 청소는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니. 며느리가 씩 웃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오빠는 바쁘게 일하고 저는 집안일하고 어머니는 청소 도와주시면 딱 좋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명령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개주세요. 어머니, 이거 좀 치워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3명의 여자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세화야, 여기가 네 집이구나. 응, 들어와. 저는 방에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서아야, 저분은 누구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요. 어머, 시어머니시구나.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았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제주도에서 평생 리조트 병이 닦으시다 오셨어요. 친구들이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청소부셨어? 네. 그것도 평생 청소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집 청소 맡기니까 딱 좋아요. 후훗. 와, 그럼 편하겠다. 시어머니가 청소 다 해주시면, 그쵸? 청소부 출신이라 집안일은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화장실 병이 뚜껑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란 말이야.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에 계셨네요. 응, 배가 좀 안 좋아서. 아, 그래요. 어머니,
손님들 다녀가서 거실이 좀 지저분한데 청소 좀 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참, 어머니, 청소부 출신이라 이런 거 잘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청소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성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사실은 엄마가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오늘 제 친구들이 다녀갔는데 어머니 청소 솜씨 칭찬하더라고. 역시 리조트에서 일하셨던 분은 다르시다고. 아들이 미안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펜션 망해서 청소 일하시게 된 거 다 제 불찰 때문이에요. 성진아, 그게 아니라 엄마,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엄마 제주도에 집 다시 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아들의 그 눈물을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성진아, 엄마는 괜찮아.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 리조트를 관리하는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끊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침대에 누운 채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커피 좀 타다 주세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설거지 중인데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 저 지금 급해요. 빨리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손을 씻고 커피를 탔습니다.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운 채 커피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설탕 더 넣어주세요. 이거 안 달아요. 서아야. 설탕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며느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니, 청소만 하실 줄 알지 이런 고급 커피 타는 법 잘 모르시죠?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커피를 다시 가져가 설탕을 더 넣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시 건네자 그제야 만족한 듯 마셨습니다. 이제 됐네요. 나가보세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며칠 후 며느리가 또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쇼핑백이 5개나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많이 샀네요. 저 좀 쉬어야겠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벌렁 누웠습니다. 어머니, 저 백화점 가느라 너무 피곤해요. 집 좀 치워주세요. 부탁드려도 되죠? 저는 이미 지친 상태였습니다. 아침부터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했습니다. 서아야, 엄마도 좀 피곤한데.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백화점 3시간 동안 돌아다녔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뭐 했는데 피곤하세요? 나도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머니, 그게 뭐가 힘들어요? 리조트에서 평생 하시던 일이잖아요. 이 정도가 힘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휴, 알았어. 내가 할게. 며느리가 다시 소파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 또 와요. 저녁 준비 좀 해주세요. 저녁을 내가... 네, 어머니. 펜션에서 음식도 하셨다면서요. 그럼 요리도 잘하시겠네요. 서아야, 엄마가 식당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 고급 음식은 못 만드시죠? 그럼 간단한 것만 해주세요. 치킨이랑 피자 시킬 테니까. 과일이랑 샐러드만 준비해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의 친구 3명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과일을 깎고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호아야, 너 요즘 피부 좋아졌다. 요즘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봐. 부럽다.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좀 적응했어. 시어머니가 청소 다 해주시니까 오히려 편해. 진짜 부럽다. 그쵸. 평생 한 가지만 하시던 분이니까 청소는 전문가세요. 후훗. 친구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과일을 자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잠자, 희정아, 참아. 네. 과일과 샐러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기 있다. 며느리가 과일 접시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과일이랑 샐러드. 어머니, 과일 모양이 왜 이래요? 예쁘게 자르셔야죠.
친구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과일 좀 더 작게 자르면 안 될까요? 너무 커서 한 입에 먹기 불편한데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런 섬세한 건 어려우신가 봐요. 다시 해주세요. 뭐, 다시 자르라고. 네.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서 있지 마시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다시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과일을 다시 자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저 과일을 다시 자르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안 됐어요. 친구들 기다리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 며느리가 제 옆으로 와서 과일 접시를 받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엉망이네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나가 계세요. 서아야, 내가 나가라니까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요리까지 잘할 순 없죠. 그냥 나가보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당신이 보고 싶어요. 나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한참을 울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서아야, 시어머니 좀 그렇다. 뭐가?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니야? 과일도 제대로 못 자르고.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소만 잘하시지 다른 건 잘 모르세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실 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오빠가 불쌍하다고 하니까 참는 거예요. 오빠가 효자네. 효자요. 그냥 바보죠. 엄마가 제주도에서 펜션 망해서 청소부로 전락했다고 미안해 하는데 제가 볼 땐 원래 능력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아야,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알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아,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저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친구들이 다녀간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오늘 친구들 왔었어. 그래, 재밌었어. 응. 그런데 어머니가 과일을 이상하게 자르셔서 내가 다시 했어. 아들이 저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성진아. 그리고 저는 또 말을 삼켰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니라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걸. 이제 서울에 온 지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며느리의 명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 빨래 안 하셨네요. 어머니, 화장실 지저분하지 않아요.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했습니다. 아들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현장 소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바쁜지. 아들은 집에서 저와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현장이 너무 바빠서. 괜찮아, 성진아. 엄마 알아. 아들은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다정한 아내를 연기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느라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좀 쉬고 있어.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거실 소파는 제 자리예요. 어머니 방으로 가서 쉬세요. 서아야, 소파에 앉는 것도 안 돼. 당연하죠. 여긴 제 집이에요. 어머니는 손님이시잖아요. 손님은 손님답게 행동하셔야죠. 손님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머니인데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제주도 집 사진을 봤습니다. 넓은 거실, 바다가 보이는 창문, 정원에 핀 꽃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나와보세요.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 생활이 다 망가졌어요. 친구들 초대하기도 불편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겠고요. 서아야, 내가 뭘 잘못했니?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게 피곤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야, 그게 무슨... 어머니, 솔직히 왜 오신 거예요? 제주도에서 혼자 지내시면 안 됐어요. 나도 외로워서 어머니 외로움 때문에 제가 희생해야 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아야, 목소리 좀 낮춰. 이웃들 들으면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해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며느리에게 나는 그냥 짐일 뿐이구나.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며칠 후 아들이 드물게 일찍 퇴근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성진아. 저는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울 생활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뭐가 미안해? 엄마가 펜션 망하고 청소 일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더 성공해서 엄마가 그런 고생 안 하시게 할게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진아, 그게 아니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성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사실은...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아직도 밥 먹고 있어요. 빨리 먹고 방으로 와요. 며느리가 식탁에 앉으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 다물어 오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삼켰습니다. 아니야, 성진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김 실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보내드립니다. 두 리조트 모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제주도 블루오션 리조트 분기 매출 85억 원, 부산 블루오션 해운대 분기 매출 62억 원, 순이익은 28억 원. 저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는 청소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 인생이 이게 뭐지? 며칠 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잠실 호수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뭔가 변화가 필요해.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당하게 살아. 당신은 당당할 자격이 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좀 했어. 어머니, 나가실 거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집 비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제 집이에요.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세화야, 여긴 내 아들 집이기도 해. 어머니, 아들이 집주인이에요. 전세금 낸 건 저희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가 보태주셔서 전세 들어온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가 전세금을 보탰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어머니가 너무 오버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긴 우리 집이고 어머니는 그냥 얹혀 사시는 거예요. 얹혀 산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얹혀 산다. 나는 얹혀 사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호 이상은 안 돼.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쇼핑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샤넬 신상이에요. 며느리가 자랑하듯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 예쁘네. 그쵸? 800만 원짜리예요. 800만 원. 네. 아빠가 선물로 사주셨어요. 아빠가 저 예뻐하셔서 매달 용돈 200만 원 주시거든요. 며느리가 우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좋겠다. 어머니는 용돈 얼마나 받으세요? 네.
성진 오빠한테 용돈 받으시잖아요. 아니, 안 받아.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그럼 돈이 없으시겠네요. 응, 많지는 않지. 며느리가 씩 웃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집에서 얌전히 계셔야죠. 돈도 없으시면서 나가서 뭐 하시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며느리는 제가 돈이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 수백억 원이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 오늘 아빠한테 가방 받았어요. 그래, 좋겠다. 오빠도 장인어른께 감사하다고 전화드려요. 우리 전세금도 많이 보태주셨잖아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장인어른께 항상 감사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돈으로 딸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해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숨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하나.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6월 말,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여름 휴가 어디 갈까?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바다 좋지. 해외보다는 제주도는 어때? 제주도라는 말에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제주도 좋지. 근데 어디로 갈까? 오빠, 블루오션 리조트 어때? 거기 진짜 좋다던데. 그 순간 제 손에서 접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블루오션 리조트. 제 리조트였습니다. 블루오션. 거기 비싸지 않아. 오빠, 우리 1년에 한 번 가는 여행인데 좀 비싸도 가자. 제발. 알았어. 예약해볼게. 며느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고마워. 오빠, 진짜 가고 싶었어.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블루오션 리조트. 내 리조트에 온다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제가 만든 리조트를 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며칠 후 아들이 예약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요. 블루오션 리조트 예약했어요. 그래, 좋겠다.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이 간다고. 하지만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어머니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어머니가 평생 거기서 청소 일하셨잖아요. 오히려 가는 게 트라우마일 거예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오빠, 어머니 매일 제주도에만 계셨어요.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그냥 서울에서 쉬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히 반대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집에서 쉬실래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끼리 다녀와, 성진아. 엄마는 집에서 쉴게. 며느리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럼 우리 집 잘 지켜주세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아들이 블루오션 리조트에 갑니다. 강성진 명의로 예약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잘 대해주세요. 하지만 제 정체는 절대 밝히지 마세요. 잠시 후 김 실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내 리조트를 보겠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행 전날 밤 며느리가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우리 떠나면 집 좀 잘 지켜주세요. 알았어. 며느리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전 정말 불편해요. 이번 여행 동안 좀 생각해보세요. 제주도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지.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부담스럽죠. 제주도에 집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사시면 안 돼요. 서아야, 나는 평생 리조트 청소만 하셨으니까 굳이 가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리조트가 어떤 건지 뻔히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리조트 가봤자 객실이 아니라 청소도구 창고나 익숙하실 텐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내가 정말 청소부였다고 생각해.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뭐예요? 성진 오빠한테 들었어요. 펜션 망하고 리조트에서 청소 일하셨다고. 그것도 평생. 그래, 그렇게 알고 있구나. 당연하죠. 어머니, 솔직히 부끄럽지 않으세요? 평생 청소만 하고 사신 거.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았습니다. 서아야, 직업에 귀천이 없어.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는 청소부셨고 저는 대기업 부장 딸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그래, 우리는 다르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분수를 아시고 저희 없는 동안 생각 좀 해보세요. 제주도로 돌아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차가운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여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성진아. 조심해서 다녀와. 며느리가 명품 선글라스를 쓰며 말했습니다. 저희 3박 4일 다녀올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신혼부부만의 시간 필요하니까 집 좀 잘 지켜주세요. 그 말을 하며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성진아,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실장님.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성진 명의로 된 리조트 예약 취소하세요. 네,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 아드님이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문제입니다. 예약 당장 취소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화야, 이제 네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순간적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예약을 취소한 게 너무 심한 거 아닐까? 하지만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리조트 청소만 하셨으니까 굳이 가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어차피 어머니는 청소도구 창고나 익숙하실 텐데요. 애어머니는 청소부셨고 저는 대기업 부장 딸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아니, 후회할 필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 예약 취소 확인됐나요? 네, 회장님. 방금 시스템에서 강성진 명의 예약을 삭제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그쪽에서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손님이 직접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예약이 없다고 안내하세요. 네. 그럼 손님들이 당황하실 텐데요. 그게 목적입니다. 김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님. 네, 회장님. 제가 내일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리조트로 가지는 않을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회장님께서 오신다고요. 네. 집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회장님,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까지 몇 벌을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제주도 집 오랜만이네. 응.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밤이 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저 제주도 잘 도착했어요.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 성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 제가 너무 불효자죠. 엄마 혼자 두고 여행 와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다만 며느리를 잘못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성진아. 엄마는 괜찮아. 너 즐겁게 놀다 와.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성진아,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제주도 바람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귀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원에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잘 돌봐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관리인 박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사장님은 서울 생활 어떠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사장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훨씬 더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가 진짜 내 집이지. 네. 그날 오후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손님들이 리조트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됐나요? 프런트에서 예약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계십니다. 며느리는 뭐라고 하던가요? 상당히 화를 내고 계십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지만 며느리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계속 지켜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성진아, 미안해. 하지만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1시간 후 김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며느님께서 저희 직원에게 상당히 무례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당신들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예약 확인서도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그 태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 계속 지켜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세화야, 네오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구나. 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해 있었습니다. 왜 그래, 성진아? 엄마, 리조트 예약이 취소됐대요. 우리 예약이 없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약했는데 시스템에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서아가 지금 다른 호텔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엄마, 리조트 직원들 태도가 너무 이상해요. 예약 없다고만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전산 오류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성진아, 괜찮아. 네, 엄마. 근데 서아가 너무 화가 나서 직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서아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요즘 너무 변한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며느리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진아, 그래도 여행 잘 즐기고 와. 네, 엄마. 전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진아, 네가 당황하는 걸 보니 엄마도 마음이 아파.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들이 직접 봐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걸까?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정당한 거야.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손님들은 어제 다른 호텔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여자분께서 저희 직원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이런 삼류 리조트는 처음 봤어요. 직원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나 봐요. 여기 청소부들 수준 이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김 실장님, 그 직원 괜찮나요?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직원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 상처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독한 말이 무고한 직원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입니다. 김 실장님, 그 직원에게 제가 직접 위로의 말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특별 보너스 지급하세요. 네, 회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화야, 네온 정말 끝까지 그러는구나. 예.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안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끝낼까? 아니면 한 발 더 나가야 할까? 그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제주도 관광 다녀올게요. 받아보니까 기분이 좀 나아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착한 아이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며느리의 명령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성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장인어른이 왜 회사에서 잘리셨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장인어른이 구조조정으로 권고 사직 받으셨대요. 오늘 아침에 통보 받으셨대요. 서아가 방금 아버지한테 전화 받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성진아, 엄마 서아가 지금 미친 듯이 울고 있어요. 어떡하죠? 배경으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 아빠가 왜 잘려? 며느리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성진아, 서아 좀 진정시켜. 네, 엄마. 저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성진아. 천천히 서아 이야기를 들어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예약을 취소한 것도 모자라 며느리 아버지까지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이중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위로라도 해줘야 하나.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아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나빴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애어머니는 청소부셨고 저는 대기업 부장 딸이에요. 마, 우리 아빠가 매달 용돈 200만 원 주세요. 돈도 없으시면서 나가서 뭐 하시게요? 며느리는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아버지의 실직은 세상의 종말이었을 것입니다. 세화야, 이제 네가 현실을 배울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잠을 더 잘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아직 깔려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미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쓴맛뿐이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쓴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서아가 계속 울어요. 잠을 못 자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들도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보내야 하지? 괜찮다고. 아니야. 괜찮지 않아. 힘내라고. 그것도 공허한 말이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청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기계 음뿐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실해요. 아빠가 왜? 그 비명 같은 울음소리. 청각적으로 각인된 그 소리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네, 김 실장님. 회장님, 어제 저녁에 아드님께서 저희 리조트에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혹시 빈 방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드님께서 사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사정이요? 김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기 노른이 갑자기 직장을 잃으셔서 아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 싶은데 방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목소리가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현재 만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지시가 없으셔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위해 비싼 돈을 내서라도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아들을 무시하고 저를 천대했는데도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 방 하나 준비해 주세요. 최고급 스위트룸으로요. 네, 회장님. 그럼 아들에게 전화하세요. 특별 VIP 초대권을 드린다고.
무료로 최고급 스위트룸에 묵을 수 있다고. 하지만 회장님, 어제 예약을 취소하셨는데 그게 시스템 오류였다고 하세요.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무료 숙박권과 함께 리조트 내 모든 부대 시설 무료 이용권을 드린다고 하세요. 김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 저는 며느리를 교육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들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김 실장님. 네. 제가 오늘 리조트로 가겠습니다. 김 실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신다고요? 네. 제가 직접 가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걸까? 메모리 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했습니다. 윤희정, 넌 잘하고 있어. 며느리는 교육받아야 해.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청소부를 무시하고 너를 가정부처럼 부렸잖아. 이 정도는 받아 마땅해.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착해. 아들은 며느리를 사랑하고 있어. 네가 며느리를 무너뜨리면 아들도 무너져. 그래도 괜찮아.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들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해. 그래야 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 만약 아들이 너를 원망하면, 만약 아들이 엄마, 왜 이러세요? 라고 물으면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가능성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저를 원망할까봐. 아들과의 관계가 망가질까봐. 하지만 나는 아들의 엄마야.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엄마야. 며느리가 아들을 힘들게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실장님. 아들한테 전화하셨나요? 네? 방금 전화 드렸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놀라셨습니다. 그러다가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분도 전화 바꿔서 받으셨는데 며느리는 뭐라고 했나요? 김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분은 진작 이렇게 할 거면 왜 어제는 그랬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세호아야, 내용 끝까지 그러는구나. 김 실장님, 몇 시에 온다고 했나요? 오후 3시쯤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회장님,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 리조트 전 직원을 소집하세요. 네. 전 직원이요? 네. 프런트 직원, 객실 직원, 식당 직원, 모든 직원들을요. 회장님, 무슨 며느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청소부가 누구인지. 김 실장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67세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사업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나야. 제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림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오후 2시, 저는 택시를 타고 블루오션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이 익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펜션을 운영하던 그 자리, 지금은 웅장한 리조트가 서 있었습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리조트 정문 앞에 섰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남편과 내가 함께 만든 거지. 정문으로 들어가려는데 김 실장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준비됐나요? 네. 전 직원 12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들은 언제 도착하나요? 3시 10분쯤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네, 회장님. 저는 리조트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 전용 입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쪽에 있는 VIP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문이 보였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어디에 배치했나요? 로비 입구부터 엘리베이터까지 양쪽으로 도열시켰습니다. 좋아요. 회장님, 혹시 아드님께서 놀라시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놀랄 거예요.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누구인지.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결의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시 10분 택시가 리조트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제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택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제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리조트로 들어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양쪽에 도열해 있던 직원 120명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20명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멈춰 섰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특별 VIP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VIP인가요? 네, 손님. 어제 시스템 오류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과의 의미로 최고급 스위트룸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며느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얼마나 창피당했는데요. 프런트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답게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서아야,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어제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VIP 라운지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 실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지금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저녁 식사 때요. 가장 극적인 순간에.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들과 며느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오늘 저녁 네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깨닫게 될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7시 VIP 전용 레스토랑에서 특별 만찬을 준비하세요. 아들과 며느리를 초대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잠시 후 김 실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고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세호야, 준비해. 오늘 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 오후 8시 30분 저는 VIP 라운지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검은색 재킷, 흰색 블라우스, 진주 목걸이. 완벽했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레스토랑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했나요? 네. 방금 객실로 전화드렸습니다. 특별 만찬에 초대한다고 했더니 기뻐하셨습니다. 며느리분은 당연히 가야죠. 어제 우리한테 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긴장되십니까? 아니요, 김 실장님. 이제는 떨리지 않아요. 회장님, 혹시 아들이 충격받을 거예요.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7시에 레스토랑에서 뵙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정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죠?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희정아, 당당하게 해. 넌 할 수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VIP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 전용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레스토랑 입구가 보였습니다. 파라다이스 뷰 레스토랑이라는 금색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제주도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테이블은 3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테이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제 테이블. 회장님, 저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김 실장이 제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5분 후면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할 것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7시 정각,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테이블로 안내되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약 5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역시 고급 리조트는 다르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야, 목소리 좀 낮춰줘. 왜? 좋다는데 좋다고 하는 거지.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오늘 특별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전차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총 7코스입니다. 며느리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봐. 랍스터 요리도 있어. 좋네. 어제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그 순간 웨이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프로답게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코스 요리로 주세요. 그리고 와인도 제일 비싼 걸로요. 알겠습니다, 손님. 저는 제 테이블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명품, 그리고 대우, 그것만이 며느리의 기준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차의 요리가 나왔습니다. 푸아그라와 트러플 오일을 곁들인 요리였습니다. 며느리가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역시 비싼 게 최고야. 아들은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장인어른 생각이 나서.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 그 얘기 하지 마. 나 기분 나빠져. 오늘만큼은 아빠 생각 안 할래. 좋은 데 와서 좋은 거 먹는데 기분 망치지 마.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진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달라.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랍스터와 스테이크였습니다. 며느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이거 봐. 오빠, 랍스터.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워야 목소리 좀... 왜? 좋아서 그러는 건데 뭐가 어때? 며느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랍스터를 먹으며 계속 떠들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비쌀 것 같아. 근데 무료잖아. 완전 개이득이네. 응, 그러네. 어제 그렇게 화났는데 오늘 이렇게 해주니까 기분 좀 풀렸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테이블에서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저는 김 실장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조명 하나가 제 테이블을 비췄습니다.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당당하게. 성진아, 서아야. 오랜만이구나.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 계세요?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서울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서아야,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언제 제주도에 오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서.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물이요? 그래, 서아야, 선물. 저는 천천히 레스토랑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이 리조트 어때? 네.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 레스토랑도 마음에 들어. 네, 당연하죠. 여기 진짜 고급스러워요. 그럼 다행이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리조트, 주인이 나거든.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농담을... 농담이 아니야, 서아야.
저는 손을 들어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아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김 실장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블루오션 리조트 그룹 회장이신 윤희정 회장님이십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금속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무슨...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하지만 엄마는 펜션이 망하고 청소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성진아. 펜션은 망한 게 아니야. 내가 펜션을 없애고 이 리조트를 지은 거야. 아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럼 그동안... 그래, 성진아. 엄마는 네가 서울로 떠난 후에 아빠랑 함께 이 리조트를 지었어. 그리고 10년 후에 부산에 2호점도 만들었지.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어머니가 청소부셨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나는 청소부였던 적이 없어. 네가 그렇게 믿고 싶어 했을 뿐이지. 하지만 성진 오빠가...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왜 숨기셨어요? 성진아, 엄마는 네가 부모 재산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랐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리조트 회장이라고요. 그럼 저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했던 말들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아야. 넌 나에게 청소를 시켰어. 화장실 변기 닦으라고 했지. 리조트 청소부 출신이라고 비웃었고. 며느리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안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며느리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니,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냐고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말했으면 네가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넌 나를 다르게 대했겠지. 극진히 모시고 비위 맞추고.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화야, 사람은 직업이나 지위로 대하는 게 아니야.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제 예약이 취소된 것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성진아, 내가 취소했어. 서아가 나를 집에 남겨두고 떠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네가 한 말 그대로 말해줄까? 며느리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어머니는 집 지키셔야죠. 평생 리조트 청소만 하셨으니까 굳이 가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이 어차피 어머니는 리조트 가봤자 객실이 아니라 청소도구 창고나 익숙하실 텐데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서아야, 사과는 나중에 해. 아직 할 말이 더 있으니까. 저는 김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김 실장님, 어제 있었던 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실장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이 손님께서 저희 프런트 직원에게 여기 청소부들 수준이 이 모양이니 이런 실수를 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류 리조트는 처음 봤어요. 직원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나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비난의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울음을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아야, 나는 3개월 동안 네 집에서 살았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애어머니, 리조트에서 걸레질이나 하셨으니 우리 집 화장실 청소는 완벽하게 하시겠네요.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오 백화점 가서 명품 쇼핑 좀 할 테니까 집 좀 깨끗이 치워주세요. 청소는 전문이시잖아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진짜 그런 말을 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애어머니,
청소부 출신이라 이런 고급 음식 만들기는 힘드시죠? 우리 시어머니요. 제주도에서 평생 리조트 병이 닦으시다 오셨어요. 레스토랑의 사람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아야, 넌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어. 청소부는 무시해도 되고 대기업 부장 딸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지. 넌 내 아버지가 대기업 부장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했어. 매달 200만 원씩 용돈 받고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받는 걸 자랑했지.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발. 그런데 서아야,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렸지. 이제 용돈도 못 받고 명품도 못 사. 맞지? 며느리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지혜야, 이제 네 아버지는 네가 무시하던 청소부보다 못한 처지야. 백수니까.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그렇지 않아요. 왜? 직장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내 기준으로는.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아야, 네가 지금 느끼는 게 뭔지 알아? 그게 바로 내가 3개월 동안 느낀 거야.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존엄을 짓밟히는 기분. 그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지.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왜 그동안 참으셨어요? 왜 진실을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성진아, 엄마는 네가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성진아, 넌 서아를 사랑하지. 하지만 서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아들이 며느리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성진아, 이게 뭔지 알아? 뭔데요? 블루오션 리조트 그룹 지분 100% 증서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산 블루오션 해운대 지분 100% 증서.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두 개 리조트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알아? 850억 원이야. 레스토랑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850억. 그래, 성진아. 내 엄마는 850억 원의 리조트 그룹 회장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세화야, 네가 무시하던 청소부 시어머니가 85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많은 거야.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김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김 실장님, 마지막 준비됐나요? 네, 회장님. 김 실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리조트 직원 120명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프런트 직원, 객실 직원, 식당 직원, 청소 직원. 모든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120명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그 광경을 보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께 무례하게 대했던 분이기도 하죠.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는 여러분을 청소부 수준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직원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이 리조트가 운영되고 여러분이 있기에 손님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청소를 하든 요리를 하든 프런트에서 일하든 모든 일은 소중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이제 알겠니?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며느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직원들이 퇴장했습니다. 레스토랑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서아야, 일어나.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라고.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니? 네, 어머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비웃고 그뿐이야. 서아야, 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무시했어. 리조트 직원들, 청소하는 사람들, 서비스업 종사자들.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넌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어. 돈과 지위가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고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죄송해요. 내 아버지가 대기업 부장일 때는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제 백수가 되니까 창피하니.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말씀은. 대답해, 세화야. 창피하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창피해요. 아빠가 백수가 된 게 친구들한테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여전히 네 아버지야. 직장이 있든 없든 네 아버지는 변하지 않아. 네가 변한 거야. 네가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보니까 아버지마저도 다르게 보이는 거야.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넌 이제 일을 해야 해. 넌 평생 일을 안 했잖아. 대학 졸업하고 백수로 지내다가 결혼했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한테 의지할 수 없어. 성진이 월급만으로는 네가 쓰던 돈을 감당할 수 없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서 청소를 해.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청소부를 해. 서아야. 어머니, 그게 무슨... 넌 청소부를 무시했잖아. 그럼 직접 해봐. 청소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런 일 못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려는 거지. 내가 제안할게. 이 리조트에서 3개월 동안 청소부로 일해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3개월을요? 그래, 3개월. 객실 청소,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네가 나한테 시켰던 그 일들을 직접 해봐. 어머니, 저는... 그리고 3개월 후에 네가 달라졌다고 판단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줄게. 급여는 월 200만 원. 왜? 저거 청소부가 받는 평균 급여야.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아야, 넌 선택해야 해. 청소부로 일하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배우든지 아니면 그냥 백수로 평생 살든지.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서아한테 청소부를 하라는 건.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진아, 청소부가 뭐가 나쁜 직업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청소부도 훌륭한 직업이야. 내 엄마인 나도 작은 펜션에서 청소를 했어.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답을 들려줘. 청소부로 일할 건지 아니면 서울로 돌아갈 건지. 며느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이힐 소리만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존엄을 짓밟혔던 그 시간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애어머니, 리조트 청소하셨으니 화장실 청소는 완벽하시겠네요. 네. 청소부 출신이라 이런 건 잘 모르시죠?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김 실장님.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존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 실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강한 분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김 실장을 봤습니다. 김 실장님,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회장님. 며느리분은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성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드님도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조트를 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희정아. 넌 당당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미소가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엄마를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충격이 커서 내일 엄마 만나러 가도 될까요? 저는 문자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힘들게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진아, 언제든 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사랑해.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파도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평생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수평선을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애어머니, 저 오늘 아침 9시에 리조트로 찾아뵙겠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어떤 말을 하려는 걸까? 오전 8시 30분, 저는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하니 김 실장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며느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1층 로비에 VIP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리조트 정문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도 쓰고 있었습니다. 명품은 놓을 수 없나 보구나. 아들이 며느리를 부축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둘은 프런트에서 물었습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프런트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김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들과 며느리가 VIP 라운지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앉아. 며느리와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가? 어머니가 먼저 속이셨잖아요. 아들이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는 아들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리조트 회장이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왜 숨기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말했으면 네가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넌 나를 다르게 대했겠지. 극진히 모시고 비위 맞추고.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리조트 회장이라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잘 모셨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아야, 그게 문제야. 넌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진짜 눈물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가 부자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잘했죠. 그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아야,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내가 뭘 잘못 말했어? 넌 지금 엄마한테 잘못한 걸 사과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비난하고 있잖아.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오빠도 어머니 편이야. 당연하지. 넌 엄마한테 3개월 동안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가난한 줄 알아서 그랬던 거잖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내 말이 맞아. 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했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서아야, 가난한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거야.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나쁜 거 아니에요. 저 시험한 거잖아요. 제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가난한 척하면서 절 시험한 거잖아요. 이건 사기예요.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제발 그만해. 며느리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 나 억울해.
어머니가 먼저 속이셨으면서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돼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어머니가 가난한 줄 알고 좀 무시했을 뿐이에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아야, 좀 무시한 게 아니야. 넌 나를 가정부처럼 부렸어. 화장실 청소, 빨래, 설거지 다 시켰지.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 사람인 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아야, 그게 문제야. 넌 큰 사람은 잘 대하고 작은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거고. 아들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서아야, 제발.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우릴 가지고 논 거야. 50억이나 있으면서 가난한 척하고. 서아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하지. 어머니가 진실을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 아빠한테 전화할 거예요. 우리 아빠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전화기 너머 며느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아야, 왜? 아빠, 지금 당장 제주도로 와줘요. 왜?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속였어. 재산 숨기고. 나한테 여기서 청소부 하래. 3개월 동안 창피해서 못 살겠어. 세호아야, 진정해. 내가 지금 갈게. 빨리 와줘요, 아빠. 나 데리러 와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빠 오시면 어떻게 될지 보세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며느리가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왜 이러는 거야? 오빠는 가만히 있어. 이건 나랑 어머니 문제야. 그렇게 시간이 지나 리조트 정문으로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며느리 아버지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뛰어나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서아야, 무슨 일이야? 아빠,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버지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 그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인사했습니다. 사돈,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며느리 아버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며느리가 울면서 지난 3개월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50억이나 있으면서 가난한 척했어. 그러고는 이제 와서 나보고 청소부 하래. 며느리 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여전히 대기업 부장이었을 때의 권위가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 제 말도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며느리가 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소파에 앉지 말라고 한 것,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검사한 것, 친구들 앞에서 무시한 것, 집에 혼자 남겨두고 여행 간 것, 그리고 리조트 직원들을 무시한 것. 며느리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돈, 그게 정말입니까? 저는 김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김 실장님, 어제 녹음된 CCTV 음성 파일 있죠? 네, 회장님. 김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며느리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어제 저희 직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직원들 수준이 이 모양이니 이런 실수를 하지. 이런 삼류 리조트는 처음 봤어요. 직원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나 봐요. 며느리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그만. 며느리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일어나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딸을 너무 풍족하게만 키웠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지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며느리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넌 정말 실망이야. 나는 네가 착한 아이인 줄 알았어. 근데 넌
넌 이렇게 버릇없는 아이였구나.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는 사돈댁한테 사과하라고 며느리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제 딸을 3개월 동안 일하게 해주십시오. 제 딸이 배워야 합니다. 일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사돈, 며느리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딸을 가르쳐 주십시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왜 이래? 나 데리러 온 거 아니었어. 며느리 아버지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나도 이제 백수야. 나도 직장 잃었어. 이제 네가 일을 해야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그럼 나는 어떻게?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저를 보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며느리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돈. 3개월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싫어. 나 청소 못해. 나 일 못해. 아무도 며느리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90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리조트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며느리의 근무 평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근무 태도 불량, 업무 능력 미흡, 동료 관계 원만하지 않음, 종합평가, 정식 채용 불가. 저는 평가서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윤서아 씨가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3개월 동안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앉아, 세워야. 저는 평가서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 대리님이 작성한 내 근무 평가서야. 하지만 저는 열심히 했어요. 출근은 했지. 하지만 진심으로 일한 건 아니었어. 저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해고 통지서. 그래. 넌 오늘부로 해고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3개월 다 채웠잖아요. 채웠지. 하지만 넌 변하지 않았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는 이미 줬어.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아야, 집에 가서 생각해봐. 진짜로 변하고 싶은지.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서아한테 들었어요. 그래, 성진아?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도 다 봤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서아가 어떻게 일했는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진아, 천천히 생각해. 네가 결정해야 해. 네, 엄마.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와, 세화야.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아빠가 대기업 부장일 때는 자랑스러웠는데 백수가 되니까 창피했어요.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반성하는구나.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아야, 용서는 아직 못해. 하지만 기회는 줄게. 부산 블루오션 해운대에 신입사원 자리가 있어. 하지만 특혜는 없어. 며느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할게요. 정말로 잘할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3개월 후 부산 블루오션 해운대 리조트. 저는 정기 점검차 부산에 왔습니다. 객실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손님. 제가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며느리에게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청소 정말 깨끗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편안한 시간 되세요. 부산 이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장님, 저 윤서아 직원 어때요? 회장님, 정말 열심히 합니다.
동료들이랑도 잘 지내고 인기가 많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했구나, 서아야. 진짜로 변했어. 마? 아들과 며느리가 서귀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둘 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떡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에이 어머니께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저는 변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며느리 윤서아 올림.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아들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귀포집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지난 9개월을 돌이켜봤습니다. 서울로 올라갔을 때의 설렘, 며느리에게 무시당했을 때의 아픔, 진실을 밝혔을 때의 통쾌함, 그리고 지금의 평화.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죠?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3개월이나 참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나온다고요. 며느리는 제가 부자라고 알았다면 절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을 겁니다. 극진히 모시고 비위를 맞췄겠죠. 하지만 그건 가짜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왔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 그게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에게 교훈을 준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바로 진실을 밝히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명절이면 제주도로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 딸 같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려면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기회를 줬고 며느리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으로 대화하고 기회를 준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존중해 주세요. 직업이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지역 이름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서로 응원해주세요.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